비서실에 스파이가 있어요. 새벽 3시 폐건물 옥상에서 해킹을 하던 15살 소년이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낡은 패딩을 입고 구멍난 운동화를 신은 채 그는 거대한 기업의 회장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너는 누구냐? 여기 어떻게 들어왔지? 최도연 회장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지만 소년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투석 치료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해킹이 국가를 뒤흔들 거대한 음모를 발견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부터 가장 낮은 곳의 천재와 가장 높은 곳의 권력자가 만나 펼치는 불가능한 동맹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3시 서울 외곽의 허름한 폐건물 옥상에서 강진우가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진우는 화면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구멍난 운동화 사이로 발가락이 보였고 색이 바랜 패딩 점퍼는 여러 곳이 해져 있었습니다. 이번 거는 쉬워 보이는데. 진우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다크웹에서 받은 의뢰는 단순한 쇼핑몰 고객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투석 치료비 2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의 키 입력 후 진우는 예상과 다른 화면을 마주했습니다. 쇼핑몰이 아닌 태성그룹 내부망에 접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진우가 눈을 찡그리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원래라면 즉시 연결을 끊어야 했지만 호기심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15살 소년의 호기심은 위험보다 강했습니다. 조금만 둘러보자. 조심스럽게 시스템 안을 탐색하던 진우는 평범한 직원의 메일함에서 이상한 첨부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파일명은 신제품 개발 일정 최종 집이었습니다. 왜 일반 직원이 이런 파일을 가지고 있지? 암호화된 문서였지만 진우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분 후 파일이 열렸고 그 안에는 태성그룹의 극비 신제품 정보가 가득했습니다. 진우의 손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태성그룹의 신제품 출시 일정과 마케팅 전략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 기밀 자료잖아.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해당 직원이 정기적으로 외부 이메일 주소로 이런 자료들을 전송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진우가 외부 이메일 주소를 역추적하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전자, 태성그룹의 최대 경쟁사 임원의 개인 계정이었습니다. 이거 완전 산업 스파이잖아. 더 깊이 파고들던 진우는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직원과 박 실장이라는 인물 사이의 메신저 대화였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니 박 실장이 직접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경고창이 떴습니다. 태성그룹의 보안 시스템이 진우의 접속을 탐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들켰다. 진우가 황급히 손을 움직여 모든 파일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 가운데 그는 재빨리 연결을 끊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중요한 걸 발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우가 노트북을 덮고 폐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거리는 고요했고 그의 발걸음만이 아스팔트를 울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진우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옆방에서는 할머니의 잔잔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투석으로 인해 늘 피곤해하시는 할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진우가 다운로드한 파일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체계적인 산업 스파이 활동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 이런 큰 사건으로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옳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진우는 결심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에게 직접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최도연 회장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자수성가한 기업가라는 평가와 함께 냉철하지만 공정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어도 될 것 같은데. 오후가 되자 진우는 낡은 패딩을 입고 태성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빌딩 앞에 선이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로비에 들어선 진우를 접수원이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린 학생이 무슨 일로 왔나요? 접수원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최도연 회장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회장님을 만나려면 사전 약속이 필요해요. 그리고 학생이 무슨 용무가. 접수원의 목소리가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진우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회사에 큰 문제가. 보안, 여기 이상한 아이가. 접수원이 보안 요원을 부르려는 순간 진우가 황급히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출입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건물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진우는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검은 세단이 회장 전용 주차 구역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50대 남성이 바로 최도연이었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최도연이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앞에는 남루한 차림의 중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여기 어떻게 들어왔지? 최도연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강진우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보안팀을 부를까? 최도연이 차갑게 말했지만 진우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에 스파이가 있어요. 그 순간 최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뭐라고? 정말이에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우가 간절한 눈빛으로 최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최도연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오너라. 최도연의 개인 사무실은 진우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화려했습니다. 거대한 책상과 고급 소파, 그리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대형 창문이 있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낡은 패딩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앉아라. 최도연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려던 순간 최도연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보안팀장, 지금 내 사무실로 와. 회장님,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진우가 급하게 말했지만
최도연은 팔짱을 끼고 그를 지켜봤습니다. 곧 문이 열리며 40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보안팀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아이 신원을 조사해보고 무슨 목적으로 여기 왔는지 알아봐. 보안팀장이 진우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지? 학교는 어디 다니고? 저는 강진우이고.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우가 노트북을 열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정말 큰일이에요. 박 실장이라는 분이. 잠깐. 최도연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박 실장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박 실장을 어떻게 알지? 제가 해킹하다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박 실장이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넘기고 있어요. 진우가 화면을 돌려 보여주려 했지만 보안팀장이 가로막았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가 해킹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아니에요. 저는 나쁜 목적이 아니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왜 우리 회사 시스템에 침입한 거지? 최도연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거짓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해킹 알바를 하다가 실수로 태성그룹에 들어가게 됐어요. 해킹 알바? 보안팀장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중학생이 무슨 해킹을 하겠어. 누가 시켰지? 정말이에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진우가 재빨리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 후 화면에 태성그룹 직원의 이메일함이 나타났습니다. 최도현과 보안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안팀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진우가 다른 화면을 열었습니다. 박 실장의 개인 계좌 내역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떴습니다. 이게 뭔가? 최도현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화면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박 실장의 해외 계좌예요. 스위스 은행이랑 케이만 군도에 숨겨놓은 돈이 있어요. 진우가 설명하며 다른 파일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박 실장이 대한전자 김 부장이랑 주고받은 메일이고, 이건 회사 신기술 정보를 넘긴 내역이에요. 화면에는 명확한 증거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최도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15년간 자신을 보좌해온 박 실장의 배신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안팀장, 물러가 있어. 최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나가라고 했다. 보안팀장이 머뭇거리다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이제 사무실에는 최도연과 진우만 남았습니다. 최도연이 깊은 한숨을 쉬며 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너는 왜 이걸 나에게 가져왔지? 이런 정보로 돈을 벌 수도 있었을 텐데. 진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돈 때문에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투석을 받으셔서 한 달에 200만 원씩 들거든요. 그런데, 하지만 이런 걸로 돈을 버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박 실장이 하는 일은 완전히 나쁜 일이잖아요. 최도연이 진우의 순박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5살짜리 소년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박 실장 조사는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15년간 함께 일한 사람이거든. 저도 도와드릴게요. 진우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넌 아직 어린애잖아. 위험할 수도.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정기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박 실장이 진우를 발견하고 눈을 찡그렸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최도연이 당황했지만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아, 이건 내 조카야. 컴퓨터를 좋아해서 잠깐 데려온 거다. 조카분이요? 박 실장이 진우의 낡은 옷차림과 노트북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네, 그냥 호기심이 많은 아이라서요. 최도연이 애써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실장은 몇 초간 진우를 지켜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다음에 하자. 조카랑 할 이야기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박 실장이 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진우를 돌아봤습니다. 문이 닫히자 최도연이 진우에게 속삭였습니다. 며칠간 내 안전가옥에서 지내면서 함께 조사하자. 하지만 할머니께는 전문 간병인을 보내드릴게. 걱정하지 마. 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믿어주는 어른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진우는 최도연의 안전가옥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깨끗한 침대와 따뜻한 이불이 낯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최도연은 거실에서 박 실장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15년간 믿어왔던 사람의 배신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해보자. 최도연이 혼잣말을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어린 소년과의 만남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진우와 최도연은 안전가옥에서 박 실장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여러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진우는 그 앞에서 열심히 타자를 치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오늘도 외부 미팅이 있다고 하네요. 진우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나? 최도연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회사 차를 안 쓰고 개인 차로 나간대요. 운전기사도 없고요. 그거 이상하네. 최도연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박 실장은 항상 회사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미행해 볼까요? 진우가 제안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1시간 후 두 사람은 박 실장의 뒤를 따라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박 실장의 차는 고급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저기 롯데호텔이네요. 진우가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는 걸까? 최도연도 궁금해했습니다. 박 실장이 호텔 로비로 들어가자 진우가 재빨리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호텔 CCTV에 접속해 볼게요. 그런 것도 되나? 구형 시스템이라 보안이 약해요. 몇 분 후 화면에 호텔 로비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박 실장이 50대 남성과 악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최도연이 화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익숙한데 어디서 봤더라? 갑자기 최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치수? 저 사람은 정치수 의원이야. 의원님이요? 진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야. 왜 우리 박 실장과 만나지? 두 사람은 립리딩 앱을 이용해 대화 내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정치수가 뭔가를 강하게 요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입모양으로 보니 입찰 정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진우가 집중하며 말했습니다. 입찰 정보, 정부 프로젝트 입찰 말하는 것 같아요. 최도연의 얼굴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정부 프로젝트 입찰은 극비 사항이었습니다. 저들이 무슨 거래를 하는 거지? 진우가 계속 해킹을 시도하던 중 실수로 호텔 보안 시스템에 알람이 작동했습니다. 아, 들켰어요.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빨리 나가자. 최도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서 빠져나오려는 순간 박 실장이 호텔에서 나와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실장의 시선이 최도연의 차량 쪽으로 향했습니다. 완전히 들켰네요. 진우가 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조심해야겠어. 최도연이 차를 급히 출발시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전가옥 문 앞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검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최도연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찰 수사관 4명이 서 있었습니다. 진우야, 뒷문으로 나가자. 왜요? 박 실장이 우리를 먼저 공격한 거야. 두 사람이 뒷문으로 빠져나오려는 순간 진우가 핸드폰으로 수사관들의 차량 시동을 꺼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시간을 벌 수 있어요. 대단하네. 수사관들이 차량 문제로 허둥거리는 사이 두 사람은 안전하게 탈출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최도연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최도연의 사진과 함께 태성그룹 회장 횡령 의혹이라는 자막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벌써 언론에까지. 최도연이 허탈하게 말했습니다. 박 실장이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네요. 진우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은행 계좌도 모두 동결됐을 거야. 최도연이 핸드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모든 자산이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죠?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숨을 곳부터 찾아야겠어. 택시가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알고 있는 폐건물이 목적지였습니다. 폐건물에 도착한 두 사람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았습니다. 최도연은 평생 이런 곳에서 지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안해, 진우야. 너까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최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시작한 일이잖아요. 진우가 오히려 최도연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포기하면 안 돼요.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실장이랑 정치수 의원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건 확실해요. 우리가 증명해야 해요. 최도연이 진우의 굳은 의지를 보며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포기할 수는 없지. 제 해킹 실력으로 꼭 증거를 찾아낼게요. 밤이 되자 두 사람은 반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원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텐데. 최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진우가 노트북을 열며 다짐했습니다. 차가운 폐건물에서 두 사람의 외로운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곧 든든한 조력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틀 후 폐건물에서 지내던 진우와 최도연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식료품이 떨어진 것입니다. 배고파 죽겠어요. 진우가 배를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근처에 뭔가 사 먹을 곳이 있을까?
최도연도 하루 종일 물만 마셨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폐건물을 나와 근처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다행히 작은 식당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간판에는 경수 식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볼까요? 진우가 제안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60대 정도의 남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노경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초라한 차림새를 보고도 전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김치찌개 2인분 주세요. 최도연이 주문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노경수가 대화를 걸어왔습니다. 멀리서 오셨나 봐요? 이 동네는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네, 잠깐 머물고 있어서요. 최도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해서 힘든 일 있으신 것 같은데. 노경수의 말에 진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김치찌개가 나오자 두 사람은 정신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더 필요하면 말씀하시고. 노경수가 물 한 잔을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식사 중에 진우가 무심코 말을 흘렸습니다. 서버 보안이 이렇게 약할 줄 몰랐어요. 그 순간 노경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서버 보안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우가 당황해서 둘러댔습니다. 혹시 컴퓨터 일을 하시나요? 노경수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금, 취미 정도로요. 저도 예전에 그쪽 일을 했었거든요. 노경수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을요? 최도연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대기업 보안팀에서 일했어요. 해커들 상대하는 게 제 전문이었죠. 진우와 최도연이 서로 놀란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작은 식당을 하고 있지만요. 노경수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해킹 기술도 아시겠네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화이트 해커라고 들어보셨나요? 나쁜 해커들을 잡는 게 제 일이었어요. 와, 정말요? 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번 실력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최도연이 제안했습니다. 노경수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가 노트북을 꺼내자 노경수가 키보드를 조작했습니다. 몇 분 만에 진우도 뚫지 못했던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대단해요. 진우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기법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도 기본 원리는 비슷해요. 노경수가 진우에게 몇 가지 고급 기법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추적을 완전히 피할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진우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최도연은 노경수와 다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업하시면서 힘드셨을 때는 어떻게 견디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경수가 의미 있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최도연이 그동안 자신의 경영 방식을 되돌아봤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려 했던 게 아닐까요? 그런데 두 분은 무슨 일로 이런 곳까지 오신 거예요? 노경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와 최도연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사실은 최도연이 용기를 내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의 배신부터 현재 상황까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노경수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거를 찾고 계시는군요.
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진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경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의로운 일이잖아요. 당연히 도와야죠. 노경수의 따뜻한 마음에 두 사람이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우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럼 우선 할머니부터 안전하게 모시자. 노경수가 제안했습니다. 제가 아는 간병인분께 부탁드릴게요. 할머니 안전은 걱정하지 마세요. 최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을 아지트로 쓰세요. 정말요? 저녁에는 문 닫으니까 마음껏 쓰세요. 노경수의 제안에 두 사람이 기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반격 계획을 세워볼까요? 최도연이 의욕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박 실장 놈을 꼭 잡아야 해요. 진우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노경수가 오래된 해킹 도구들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쓰던 특수 프로그램이에요. 와, 이런 것도 있었나요? 진우가 신기해했습니다. 이걸로 박 실장 시스템에 침투해 보세요. 드디어 세 사람의 본격적인 공동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거대한 음모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한 끝에 박 실장의 일부 파일에 접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노경수가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수 식당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대의 노트북과 모니터가 놓여 있었고 전선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됐나? 노경수가 진우에게 물었습니다. 네, 이번엔 꼭 성공할 거예요. 진우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며칠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박 실장의 핵심 서버에 침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최 회장님도 준비 완료하셨고요? 응, 내 쪽 자료도 다 정리했어. 최도연이 두꺼운 파일을 들어보였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옛 동료들이 몰래 복구한 회계 원본 자료들이었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진우가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조심해서 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최도연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노경수가 알려준 고급 기법들을 하나씩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방화벽 통과. 좋아. 최도연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두 번째 보안 시스템도 뚫렸어요. 진우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드디어 박 실장의 개인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봐요. 정치수 의원과의 통화 녹음 파일이에요. 진우가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박 실장과 정치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성그룹 입찰 정보는 언제 주실 건가요? 정치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내일까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 실장이 대답했습니다. 대가는 확실히 치를 테니 걱정 마십시오. 수사 방해도 부탁드립니다. 세 사람이 서로 놀란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이거 완전한 증거네. 최도연이 감탄했습니다. 더 있어요. 진우가 다른 파일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이 다른 기업들에게도 같은 수법을 사용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사람 정말 나쁜 놈이네. 노경수가 혀를 찼습니다. 2년 동안 이런 짓을 해왔다니.
최도연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제 반박 자료도 만들 수 있겠어요. 진우가 최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내가 억울하게 당한 혐의들을 모두 해명할 수 있어. 최도연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공개하죠? 진우가 물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기자가 있어요. 노경수가 말했습니다. 정직한 기자라서 믿을만해요. 정말요? 최도연이 기뻐했습니다. 네, 연락해 볼게요. 노경수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젊은 여기자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노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수고 많아, 은희야. 무슨 특종이 있다고 하시더니 기자 이은희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봐. 노경수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은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그럼 다른 증거도 많아. 진우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대박! 이거 완전 특종이네요. 이은희가 흥분했습니다. 언제 기사 낼 수 있어? 최도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밤 12시 온라인 먼저 올리고 내일 아침 신문에 실을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오가 되자 진우가 모든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자료를 전송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3, 2, 1 발송. 진우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증거 자료가 전국의 언론사로 전송됐습니다. 이제 끝이야, 박 실장. 최도연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오후 2시 첫 번째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태성그룹 박 실장, 정치인과 유착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시작됐네요. 진우가 뉴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연달아 다른 언론사들도 기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박 실장과 정치수의 녹음 파일이 전국에 공개됐습니다. TV에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노경수가 리모컨을 돌렸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이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검찰도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이은희가 전화를 받고 말했습니다. 오후 4시 최도연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최도연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혐의는 박 실장의 조작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최도연의 기자회견이 생중계로 방송됐습니다. 저녁 7시 박 실장이 급히 사무실을 비우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도망치려나 봐요. 진우가 CCTV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모든 증거가 공개됐는걸. 노경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 9시 경수 식당에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치킨과 맥주가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진우야. 최도연이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진우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노 형님도 정말 감사합니다. 뭘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노경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건배. 세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박 실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TV에서는 계속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조심해야 해. 최도연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거대한 악과 맞선 세 사람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사흘 후 진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진우 맞지?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내 할머니가 누구 손에 있는지 알고 싶으면 잘 들어.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조용히 해. 48시간 안에 나를 무죄로 만들 증거를 조작해라. 박 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안 그러면 할머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우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진우야, 무슨 일이야? 최도연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진우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뭔 소리야? 할머니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박 실장이 할머니를 납치했어요. 진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최도연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 미친놈이. 그때 노경수가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최 회장님, 병원에 가셔야 해요. 노경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왜요?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요. 최도연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회장님, 진우가 최도연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최도연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빨리 병원 가요. 노경수가 차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심장 상태가 위험합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성공 확률은 어떻게 돼요? 노경수가 물었습니다. 50% 정도입니다. 진우가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도 위험하고 최도연도 위험했습니다. 진우야, 너는 절대 박 실장 말을 들으면 안 돼. 최도연이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보다 중요한 건 정의야. 회장님, 약속해.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최도연이 진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겠어요. 진우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긴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한편 박 실장은 도심 외곽의 폐공장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정 의원, 해외 도피 준비는 됐습니까? 걱정 마. 모든 게 준비됐어. 정치수가 대답했습니다. 그 꼬마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그럼 둘 다 제거하는 거지. 어차피 우리 정체는 다 드러났으니까. 박 실장이 할머니가 묶여있는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손자가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할머니가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진우는 계속 박 실장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때? 생각해봤나?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시간은 없어. 내일까지야. 할머니를 해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 그럼 할머니 목소리 들어봐. 진우야. 할머니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 진우야, 옳은 일을 해. 할머니, 다시 박 실장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었지? 24시간 안에 결정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우가 복도 벽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노경수가 진우 옆에 앉았습니다. 진우야, 포기하면 안 돼. 하지만 할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어? 옳은 일을 하라고. 그거야. 할머니께서도 네가 올바른 선택을 하길 원하셔. 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하죠? 할머니를 구하면서 동시에 박 실장을 잡는 거야. 그런 게 가능해요? 너의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해. 노경수가 진우를 격려했습니다. 제가 도와줄 사람들을 불러올게. 누구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형사들이야. 진우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그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피곤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진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위험은 넘겼어요.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우가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복실에서 최도연이 눈을 떴습니다. 진우야, 회장님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구해낼 거예요. 꼭 구해낼 거예요. 진우가 다짐했습니다. 조심해. 박 실장은 위험한 놈이야. 걱정 마세요. 이번엔 제가 모든 걸 끝낼게요. 진우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노경수의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모두 믿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작전 회의를 시작하자 노경수가 말했습니다. 박 실장을 잡고 할머니를 구하는 거 맞지? 네, 동시에 해야 해요. 진우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럼 내일 새벽에 시작하자. 마침내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진우는 노트북 앞에 앉아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할머니 위치 찾았어요. 진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디야? 노경수가 다가왔습니다. 도심 외곽 폐공장이에요. GPS 추적으로 확인했어요. 좋아, 우리 팀이 출발할게. 노경수의 전직 형사 동료 3명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도 갈게요. 안 돼. 너는 여기서 지원해야 해. 노경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실장의 통신을 차단하고 도피 경로를 막는 게 내 역할이야.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오전 6시 구출팀이 폐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원격으로 공장의 구형 보안 시스템을 해킹했습니다. CCTV 접속 완료. 화면에 공장 내부가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진우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정해. 곧 구해낼 거야. 노경수가 무전기로 말했습니다. 동시에 진우는 박 실장의 모든 범죄 증거를 실시간으로 경찰서와 언론사에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송 시작. 인터넷에는 박 실장의 추가 범죄 증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도망갈 수 없어요. 진우가 박 실장과 용병들의 핸드폰 통신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통신 차단 완료. 폐공장에서는 노경수 팀이 조용히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2층에 할머니가 있어. 무전기로 상황이 전달됐습니다. 용병 2명이 경계 중이야. 진우가 공장의 전력을 일시 차단했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진 공장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이야. 노경수 팀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진우야. 할머니가 약하게 대답했습니다. 곧 나가실 수 있어요. 한편 공항에서는 박 실장과 정치수가 출국 수속을 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여권 좀 보겠습니다. 출입국 직원이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컴퓨터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진우가 해킹으로 그들의 여권을 무효화시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스템 오류로 출국이 안 되네요. 뭐라고? 박 실장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공항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박 실장님,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이런, 박 실장이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둘러싸인 상태였습니다. 정치수 의원님도 동행하셔야겠습니다. 나는 국회의원이야. 함부로. 현행범이니까 체포됩니다. 두 사람이 수갑을 차고 연행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최도연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박 실장 체포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해냈구나. 최도연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후 할머니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진우가 달려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진우야, 무사해서 다행이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뭘 죄송하니, 네가 옳은 일 한 거야. 할머니가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최도연의 병실에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진우, 할머니, 노경수가 함께였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 진우야. 최도연이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제 진짜 끝난 건가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야. 최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실장은 15년형을 받을 것 같다고 하네. 정치수 의원은 어떻게 돼요? 정치 생명은 끝났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TV에서는 계속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명예회복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보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회사로 돌아가실 수 있겠네요. 그래야지. 할 일이 많아. 최도연이 의욕을 보였습니다. 진우야, 너도 이제 학교 가야지. 네, 그래야죠. 진우가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계속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할머니가 모든 걸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우리 진우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니, 내 실력이야. 노경수도 뿌듯해했습니다. 진우야, 너는 정말 훌륭한 아이야.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작은 병실에 따뜻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 최도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모두 함께 새 출발해요. 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험난했던 여정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 달 후 태성그룹 본사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최도연이 회장실로 돌아온 첫날부터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됐습니다. 진우야, 어서 와. 최도연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진우는 낡은 패딩 대신 깔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최도연이 선물한 옷이었습니다. 회장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럼 드디어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최도연의 얼굴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장학금 서류 작성했어? 네, 다 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뭘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것도 줄게.
최도연이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파트타임 보안 컨설턴트 계약서야. 정말요? 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 학업이 우선이야. 주말에만 나오면 돼. 와, 정말 감사해요. 진우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때 노경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도 새로운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보안 고문님 오셨네요. 최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어색해요. 노경수가 머리를 긁었습니다. 식당은 어떻게 하세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저녁에만 열 거야. 낮에는 여기서 일하고. 좋은 아이디어네요. 최도연이 박수를 쳤습니다. 진우야, 학교는 언제 복학하지? 다음 주 월요일이요. 설레지? 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거라. 진우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컴퓨터 동아리도 만든다고 했지? 네, 후배들에게 올바른 해킹을 가르쳐 줄 거예요. 훌륭한 계획이야. 최도연이 칭찬했습니다. 오후 세 사람은 할머니를 병문안하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어서 와, 얘들아.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몸은 어떠세요? 아주 좋아. 걱정 끝.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치료비 걱정도 없어지셨고요. 진우가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진우 덕분이야. 아니에요. 모든 분들 덕분이에요. 진우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박 실장은 어떻게 됐대? 할머니가 궁금해했습니다. 12년형을 받았어요. 노경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됐구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치수 의원은 정치 생명 완전 끝. 의원직도 박탈됐어요. 잘 됐네. 할머니가 시원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노경수의 식당에서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건배. 네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진우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죠. 인생은 정말 모르는 거야. 최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앞으로 뭘 하고 싶어? 노경수가 물었습니다. 일단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도 가고 싶어요. 어느 대학? 카이스트요. 컴퓨터공학과. 좋은 목표네. 최도연이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회장님처럼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정말? 최도연이 기뻐했습니다. 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멋진 꿈이야. 할머니가 손자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파트너가 되는 거네. 최도연이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말요? 물론이야. 밤이 깊어가자 모임이 끝났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너도 일찍 자거라. 진우와 할머니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진우는 새로 정리된 방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도연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진우의 모습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진우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 폐건물에서 바라봤던 그 도시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희망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진우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학교 생활을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미래 말입니다. 그날 밤 진우는 가장 평화로운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소년의 얼굴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고등학교 1학년이 된 진우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학급 반장으로 선출된 것은 물론 컴퓨터 동아리 화이트 해커의 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전국대회 준비는 어때?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우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청소년 해킹 방어 대회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진우는 학교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크던데 우리 학교 명예를 지켜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말 진우는 태성그룹으로 향했습니다. 보안 컨설턴트로서의 일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진우군 왔네. 최도연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진우의 인사가 훨씬 자연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와 있어. 누구세요? 미래인 제육성재단 관계자들이야. 최도연이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여러 명의 어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분이 강진우 학생입니다. 최도연이 소개했습니다. 아,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정말 어리네요. 재단 이사장이 감탄했습니다. 앞으로 재단의 홍보대사를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홍보대사요? 진우가 놀랐습니다. 네, 같은 처지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 말입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최도연이 찬성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우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대회 당일 진우는 전국에서 모인 고수들과 경쟁했습니다. 문제는 정말 어려웠지만 진우는 침착하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시간 종료. 심판이 외쳤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 진우의 이름이 1등으로 호명됐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해킹 방어 대회 우승, 강진우. 관중석에서 최도연과 노경수, 할머니가 박수를 쳤습니다. 진우야, 잘했어.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시상대에 오른 진우의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할머니와 최도연 회장님, 노경수 선생님께 감사해요. 앞으로의 계획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날 밤 축하 파티가 노경수의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이제는 IT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명소가 된 곳이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진우야. 최도연이 진우를 껴안았습니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너의 실력이야. 그때 진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국제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강진우 학생입니까? 영어로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MIT에서 연락드렸습니다. MIT요? 진우가 놀랐습니다. 특별 장학금과 함께 조기 입학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아, 감사하지만. 진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공부를 마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전화가 끝나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MIT를 거절하다니. 노경수가 감탄했습니다. 왜 거절했어? 최도연이 궁금해했습니다. 여기서 할 일이 더 많아요. 진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과의 약속도 있고요. 약속? 나중에 함께 사업하기로 했잖아요. 최도연이 깊이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연말이 되자 진우는 올해의 청소년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는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진우는 또다시 자신을 도운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 같은 어려운 처지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진우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관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진우는 처음 최도연을 만났던 그 지하주차장을 지나갔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진우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진우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니? 네가 잘난 거지. 할머니가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해라. 네, 할머니. 그날 밤 진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MIT에서도 연락이 왔고 상도 받았다. 하지만 가장 기쁜 건 할머니와 회장님, 노 선생님이 자랑스러워해 주신다는 것이다. 1년 전 나는 그냥 가난한 해커 소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진우가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진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사이버 보안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며 국제적인 해킹 조직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오늘 작업은 정말 중요해. 최도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연합 해커들이 우리나라 전력망을 노리고 있어. 알겠어요. 꼭 막아낼게요. 진우가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태성그룹은 이제 아시아 최고의 사이버 보안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진우와 최도연이 함께 개발한 AI 보안 시스템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도입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 정말요? 진우가 놀랐습니다. 그래,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받은 거야. 최도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몇 시간의 치열한 작업 끝에 해킹 공격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진우가 환호했습니다. 역시 우리 파트너답네. 최도연이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후원자와 수혜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업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오후 스탠포드 대학에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액 장학금에 연구비까지 주겠다고 하네. 최도연이 전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역시 거절할 거지? 네,
한국에서 더 큰 일을 하고 싶어요. 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녁, 노경수의 식당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아시아 IT 업계의 성지가 된 곳이었습니다. 오늘도 각국에서 개발자들이 찾아왔어. 노경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유명해졌네요. 진우가 감탄했습니다. 매주 여는 사이버 보안 아카데미도 대기자가 100명이 넘어. 대단해요. 그때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얘들아, 모여 있었구나. 할머니. 진우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신문에 진우 이야기가 또 나왔더라. 할머니가 신문을 펼쳐 보였습니다. 청소년 영웅, 강진우의 특별한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부끄러워요. 진우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뭐가 부끄러워, 자랑스러운 일인데. 최도연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진우야,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새로운 사업을 함께 시작하자. 어떤 사업이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교육 사업이야. 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너의 경험을 살려서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꼭 해보고 싶어요. 네 사람이 새로운 계획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혼자 처음 최도연을 만났던 지하 주차장을 찾았습니다. 1년 반 전에 그 순간을 떠올리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 진우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고 절망적이었던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뒤에서 최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에? 너 찾다가 여기 있을 것 같았어. 최도연이 진우 옆에 섰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죠. 그래, 그때 생각나니? 물론이죠.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두 사람이 그때를 회상하며 웃었습니다. 그때 네가 없었다면 난 파멸됐을 거야. 저도 회장님이 없었다면 여전히 가난한 해커였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어. 네, 그런 것 같아요. 최도연이 진우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뭐예요? 정식 후계자 교육 계획서야. 후계자요? 진우가 놀랐습니다. 10년 후에는 네가 태성그룹을 이끌었으면 해. 정말요? 그래, 너라면 회사를 더욱 훌륭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진우가 감동으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해요, 회장님. 고마워할 건 나야. 저녁, 네 사람이 마지막 모임을 가졌습니다. 내일부터 각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긴 여행이었네. 노경수가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그래, 더 큰 꿈을 향해서. 최도연이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네 사람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야.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진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우는 새로운 노트북을 열고 미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진학, 사업 확장,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방법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1년 반 전과 같은 풍경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희망과 가능성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진우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모든 청소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꼭 성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겠어. 진우가 다짐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최도연에게서였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구나. 함께 멋진 미래를 만들어 보자. 진우가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꼭 성공해서 모든 분들께 보답할게요. 그날 밤 진우는 가장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최도연, 노경수, 할머니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둔 청년의 얼굴에는 무한한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낡은 패딩을 입었던 소녀는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젊은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든든한 동반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함께할 소중한 사람들 말입니다. 가난한 해킹 천재 진우와 최도연 회장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 살던 두 사람이 정의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싸우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죠. 낡은 패딩을 입고 회장님 비서실에 스파이가 있어요라고 말했던 그 용기 있는 소녀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젊은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큰 기적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진우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도 분명 진우를 도왔던 최도연 회장님, 노경수 선생님 같은 따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 안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믿어주세요. 진우와 할머니, 최도연 회장님, 노경수 선생님의 아름다운 인연처럼 오늘도 어디선가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